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이 전도 방법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이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병자를 이제 고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건강기별의 7번째 시간인데, 재림교회의 건강기별과 현대의학과의 관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이 병자를 고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그 다음에 기별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의 이 건강 기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까지는 넓은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뉴스타트 기별 또는 건강 기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국한시켜서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건강 기별과 관련된 일종의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내년도에 이 건강기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별이 오늘날 현대의학과에 있어서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는 병원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히 이 상식적이고 또 합당한 이제 일인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한 30여 년 그 어간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진통도 많이 겪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어떤 그 빛에 대해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주제에 있어서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떻게 이 기별을 전했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전하게 되었을까. 한국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의 시초는 위생병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생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통해서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재한 박사님, 조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웃고 그냥 이야기하고
저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유재한 박사님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아주 잘 알려졌고, 그 다음에 위생병원에 시작한 5.1 금연학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생병원이 과거에 그 좋은 약을 써갖고 특별히 그 미제약,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천사호라고 하는 그 비행기 있죠. 그 저 도서 벽지에 이제 이 비행기가 운행하면서 이 그 거기에 의사 간호사들이 타고 이 섬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특별히 제7일 안식 예전에 있어서 이 건강에 대한 어떤 봉사 활동을 이야기를 할 때 위생병원하고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병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경에 이근하 박사 또는 정사영 박사라고 하는 이 한국인 두 박사님이 그 당시에 BL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BL은 영어 Better Life 또는 Better Living, 그래서 이제 보다 더 풍요한 삶을 사는 운동. 196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의료 선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1962년도만 해도 대단히 살기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먹는 문제가 급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대적으로 대단히 앞섰던 그런 시대에 이제 건강기별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1976년에 대충회에서 2명의 목사와 의사가 이제 파견됩니다. 이 스팽글러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이 맥파렌드라는 의사가 한국 교회에 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강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나온 책이 이 풍요한 생애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1979년도에 이제 발행된 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헌적인 내용들 또는 이 관련된 기록들을 보는 가운데 아마 우리 교회에 거의 최초로 이 뉴스타트와 관련된 그 책 또는 기별이 소개된 그 책입니다. 1979년도에 이 삼육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응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뉴스타트에 대한 이런 건강기별이 1979년까지만 해도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 가운데 절제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1967년에 처음으로 이제 건강에 관한 예언의 신은 처음으로 이제 출판이 돼요. 이 절제생활. 여기를 통해서 아마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우님들이 좀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고춧가루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요. 하여튼 근데 단편적으로 이 책이 소개되면서 건강기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78년도에 식생활과 이제 음식물에 관한 기별이 나오면서 아마 신앙을 한 4, 50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이제 통해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한 기별들, 특별히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여기 있는 이제 기별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몇 년 지나서 1982년도에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거의 몇 년 정도 된 이야기들이냐? 35년 이제 어간이에요. 이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여러 이제 기별 가운데 건강 기별을 보면 저희 교회 건강 기별이 선구자적이었던 것은 맞는데 때가 그 시대를 통해서 볼 때 대단히 앞섰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집집마다 압력밥솥 이제 한 대씩 다 갖고 계시죠. 굉장히 비싼 압력밥솥인데, 근데 그 압력밥솥의 원조가 누구예요? 누구요? 보배표. 그럼 보배표는 풍년표보다 앞선 거예요? 앞선 거구나. 그 보배표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현미를 제일 먼저 아주 공식으로 소개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사영 박사잖아요. 위생병원 원장하셨던. 우리나라에 이제 기근이 심하고 쌀이 부족할 때 정사영 박사님이 그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이 쌀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미를 보급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현미가 이제 아주 보급되는데,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 친구 한 명이 현미밥을 싸갖고 왔는데요. 그 현미밥이 노란 밥인데 거의 이렇게 죽밥 같은 걸 싸갖고 왔는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밥하는데 한 3시간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70년대 초기에 현미에 소개되면서 그 현미밥을 이제 지을 때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압력밥솥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지어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개발한 것이 압력밥솥이에요. 이제 정사영 박사님이 그 교회 이 철공과 관련된 분들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 한동안 이 압력밥솥 터져갖고 어려운 일을 이제 많이 당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시작한 사람들은 저희 교우님들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훌륭하고 좋은 음식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자. 그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밥솥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밥솥이 오늘날 이미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이제 아주 잘 운영할 정도로,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앞장을 선 거죠. 요새 그 녹즙 대단히 그 성행하죠. 녹즙의 원조도 어디예요? 예, 엔젤 녹즙기 있고, 그 전에 이제 다 이렇게 빠서 먹으면서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저희 교우님들이 보다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보급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되는 이제 운동들이에요. 견과 종류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돈도 잘 벌고 있고 보급도 잘하고 있는 이런 견과라든지 뭐 케일 같은 거 좋은 채소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우리 이제 안식일교인들이. 근데 저희가 너무 빨랐어요. 시대에 너무 앞서갔고, 기별은 사실은 150년 전에 받았고 이거를 이제 나라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시대보다 20-30년은 먼저 나간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신현철 교수님이 그때 삼육대학에 우이철회장이 있었는데 우이철회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생수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수 공장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돈만 있으면 이 물장사하면은 그게 35년 전에 그때 생수 소개할 때 그 생수 저희는 어떻게 들었냐면 저 어느 나라에 가면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35년 전에 이미 빨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생수 사업을 못 하고 일단 두유 사업 쪽으로 이제 잘 바꾸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빨랐죠. 이제 그런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게 단편적으로 들어오다가 결국은 1982년, 82년도에 그 이상구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KBS에서 10일 동안 특별 이제 그 특집 방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 소위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8가지 건강 법칙이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1981년 2년 전까지는 저희 교회에 요양원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위생병원은 저희가 있었죠. 서울위생병원, 부산위생병원, 그다음에 광주에도 이제 광주위생병원이 하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개인이 하던 교단에서 하던 데가 하나 요양병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이 뉴스타트 건강기별이 아주 본격화된 때가 어느 때부터냐면 1981년부터인데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삼육대학교에 김평환 목사님이 이제 주도하시면서 그 김평환 목사님이 이제 이 책 풍요한 생애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건강기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신학과생들이 꿈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위마라고 하는 삼육대학에 가서 이 뉴스타트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고 또는 또 다른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이제 이 건강기별을 중심으로 목회하겠다는 그 꿈을 막 가져오던 때가 1981년이에요. 저 그 천북 저 광천에 살렘 요양원을 이제 살렘 요양원이 있죠. 그 살렘 요양원 운영자가 권영수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신학과 8일학번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대학 다니면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나중에 목회하거나 기회가 되면 이제 요양원을 세우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광천에서 유명한 그 레무컨 회사 사장이었는데 1년에 아마 매출이 200억, 그게 한 10년 전에 200억이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이 아들이 하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요양원 사업에다가 투자해서 지금 일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꿈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시작된 저희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병일 목사님이 주부대학, 그다음에 윤보현 목사님이 건강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 건강 기별이 아주 체계적인 건강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위생병원이 1980년, 90년을 지나면서 위생병원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대신에 저희 교회에서 세운 것이 에덴 요양병원, 그다음에 여수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요양원 사업을 하고 병원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 적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한동안은 좀 적대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논쟁의 이제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건강 사업은, 이 의료 사업은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이 천연 치료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때 예를 들어 로마린다 미국에 이제 위생병원을 세우게 하셨고 의과대학을 세우게 하시면서 현대적인 치료 방법을 병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막 논란이 됐어요. 제 입술에 여기 가운데 보면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까만 점이 이게 뭐냐면
과거 30여 년 동안에 이 두 가지 논쟁 가운데 희생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대학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 경주가 있어서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나가갖고 4등을 했습니다. 대단했던 이제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3, 4일 지났더니요, 이 아래 위에 입술이 다 완전히 이렇게 까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피곤하면 입술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아래 위가 다 까졌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다 뭐를 칠해야 돼요? 약을 발라야 되는데 숟가루를 붙인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렇게 굳어갖고서 이게 저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한국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에 대한 복잡한 게 속에 다 이렇게 막 얽히고 이렇게 설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쓰는 말이 천연치료라는 말이에요. 천연치료. 천연치료가 하는 말은 자연치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제 의미고, 자연치료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병원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서 이제 병을 고친다는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천연치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아주 크게 도사려 있냐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걸 또 전제적으로 깔고 있어요. 요양원에만 가면 암도 고칠 수 있고 모든 암도 고칠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사실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아주 효과도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우님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아주 심하게 들어와, 사실은 이제 교우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했던 분들에 대한 이제 인식적인 문제와 일방적인 어떤 이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든지 이 병원 치료를 이제 거절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교우님들 사이에 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림교회 건강기별과 현대의학과의 조화, 이제 이런 내용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병원 가야죠. 그죠? 천연치료 받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죠. 뼈가 부러졌어요. 그 사실 예전에는 뼈가 부러졌는데 요양원 가서 이렇게 거기서 진흙에다가 이렇게 담그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임신한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요양원 가시겠어요? 병원 가시겠어요? 예방접종을 받으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병원이죠. 전염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 요새로 말하면 이제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랑니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치과로 가야죠. 그럼 마취약 없이 뽑겠어요? 마취약 있이 뽑겠어요? 약을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술 받을 때 마취를 안 하고 하시겠습니까? 마취하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드리면서 나 마취제 안 쓰고 치료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약을 이제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간 지역이 한겨울에 많이 온도가 내려갈 때는 영하 34도까지 내려가고요. 평균 20도 정도예요. 영하. 중국 심양인데 그곳은 아이스크림을 이제 밖에 놓고 팔아요. 겨울에는요. 아예 바깥에다가 거의 한 3개월을 밖에 놓고 그냥 팔고 야채나 과일은 일단 이불로 다 덮었다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열어갖고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데 난방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온도가 영상 한 10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가던 해에 겨울에 기침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심하게 왔어요. 거의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을 안 먹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또 가르침을 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이제 약에 대한 이제 이 감기약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감기는 제가 이제 이긴다 생각을 했는데 기침인데도 정말 그해 겨울에 몸은 막 그냥 이렇게 말라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도 내가 이것을 이제 천연 치료로 이겨야겠다. 그래갖고서 시간만 되면 그 찜질방, 그 중국의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찜질방을 잘 세워갖고요. 이제 찜질방에서 이 증기탕에서 계속 증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증기를 이렇게 마실 때는 기침이 멎어요. 일단 밖에만 나오면 시작되는데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기침이었는데 그걸 제가 버텼어요. 약을 전혀 안 먹고 4월, 5월, 7월, 8월 막 더워지니까 이게 딱 끊어져서 아 이제 내가 이겼구나 됐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겨울이 시작되는데 다시 이제 기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전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근데 그곳에 그 조선족 우리 예배 소장님 여러 집사님들이 이 큰일 났거든요. 아니 저 목사님이 그냥 기침을 그렇게 하는데 약은 안 드시고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목사님 여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침이 시작되면 그 링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하나 같이 섞어서 맞으면 기침은 딱 끊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되던 해에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저는 동의를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누구를 데려냐면 간호사 한 분을 데려온 거예요.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일반 간호사인데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사를 놔주는 분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억지로 그분들을 가져와서 제가 맞았는데요. 이 주사를 딱 닌 거를 맞고 한 30분 지나니까 기침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날 하루 맞았는데요. 기침이 그냥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요. 야 정말 내가 정말 밀어내도 생밀어나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2년 동안 고생한 기침을요. 약 딱 한 번 주사 맞고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만은 아니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주엔가 화요일 날 엄청나게 기침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갖고 제가 주사 맞고 수액 맞았는데 기침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그냥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주 집사님, 전사님 이제 보내갖고 빨리 모시고 가서 병원 가서 수액 마치고 이 노인네가 또 병원 생활 못한다고 안 간다고 계속 우기던 분이었거든요. 그 집사님도 딱 끝난 것 같아요.
이 현대 의학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좀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못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마지막 시간 할 때 이제 또 드려야 할 건데, 이 책이 2005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요, 세계 지리라고 하는, 이게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예요.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잡지인데, 이거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보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는데 세계의 3대 장수촌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섬이에요. 오키나와에 있는 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고 건강하대요. 특징이 이제 바닷가에 살고 공기 좋고 해산물 먹고 아주 유쾌하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의 그 사르디나라고 하는 산촌 지역이에요. 이탈리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세계 유명한 3대 장수하는 사람들. 그 세 번째가 누구게요? 이 여기에 보면 미국의 로마린다에 있는 안식일교인들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잠깐 잘 안 보이지만 이 노인네는 112살 잡수신 우리 안식일교인이에요. 로마린다라고 하는 미국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오른쪽으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삼육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육동보다는 식영동 이생병원이 있으니까 여기 로마린다는 곳에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 몇 살인가 95살인가 그런데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안식일 교인이다, 할아버지들.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은 뭐였냐면, 보통 장수촌 그러면 다 어디예요? 저 시골이든지 저 산이든지 바닷가인데, 세 번째로 유명한 장수촌이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를 그 취재했던 기자들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 여기에 다시 이제 여기에 나온 안식일 교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린다에 있는 이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강 법칙을 이제 잘 준수하고, 그 침례를 받고.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예요, 도시. 근데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매연이 많은 도시예요. 여기가 또 저 LA에서 매연들이 바닷바람 타고서 이렇게 막 밀려갖고서 로마린다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그냥 걸쳐 있는 사실 매연 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제7회 안식일 예수의 교인들이 세계 3대 장수촌의 하나에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특집을 이분들이 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빛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에 유명한 로마린다 이생병원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의과대학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최초로 원숭이 심장을 이식한 데가 이 병원이에요.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순재 여사가 여기 있는 의사들 초청해 갖고 한국에서 심장병 아이들 이렇게 수술해 준 우리 교단의 병원입니다. 근데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3대 장수촌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마음이 편해서 저는 이게 위생병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생병원과 이 병원하고, 이 병원은 완전 현대의학적인 병원이에요. 우리 교단에 세운 병원인데 여기 있는 교인들이, 근데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장수한 특징이 가운데 보면 채식 2주의 식사에다가 우리 뉴스타트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왜 건강을 할까 봤더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현대의학의 그 병원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때만 되면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몸에 심하게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 거죠. 제가 그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 뭐 전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의료를 이제 이 건강기별에 대한 이제 이 전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좋은 혜택을,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약에 대한 지나친 남용, 이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지나친 어떤 의존도, 이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너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건강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원칙들 또는 규칙들, 생활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일본 너무 지나치게 병원을 의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저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적인 병원의 시설들을 잘 선용을 하면 틀림없이 도시에 살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수에 대한 이 특집을 소개하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우님들에게, 지금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좀 적은데, 그런 분들이 좀 적은데, 저희가 적절하게 이 병원적인 시설과 그다음에 이 현대 어떤 문명 또는 혜택이 주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일단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병원을 제 기억에는 거의 안 가신 것 같아요. 거의 뭐 평생, 저희 어머님도 철저한 이제 그 채식하시는 분이었고, 그런데 그 어떻게 뭐를 이렇게 도우시다가 그 이 허리 쪽 뼈를 이렇게 다치셨어요. 근데 시골에 계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병원을 제일 먼저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분이셨고,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또 그 혜택을 거의 평생 못 보고 살아오셨으니까 그것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점점 이렇게 쇠해지면서 이제 회복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됐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님이 연락 오기를 어머니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음식을 못 드신 지 일주일이 이제 넘어가셨어요. 눈만 이렇게, 정신만 있으신데 음식 하나도 못 드시고.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이모가 왔습니다. 와서 여동생이 밥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누님한테 이모가 조선간장에 밥 좀 비벼 갖고 와라, 이제 그랬어요. 흰쌀밥에 조선간장에. 저희 어머니가 그거 먹고 살아나셨어요. 기력을 회복해 갖고. 제가 드리는 여러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삶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건강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전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 건강법에 너무 이렇게 원칙적인 면에 딱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고 피곤할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건강 회복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조선간장에 밥을 비벼 드셨더니 이게 식욕을 회복해 갖고 저희 어머니 그래갖고 한 10년 더 사셨어요. 회복되셔 갖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삶의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면의 그 방향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건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취했던 것들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교우님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40 전후의 그 나이가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건강검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나이 40 넘어 45세 되면은 전환기 무슨 건강검진 그게 올 거예요. 이 중에 터닝 포인트인데, 인생에 우리 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의학 가운데 가장 좋은 시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병을 확인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내 병을 이렇게 그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는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7, 80 되신 분들은 이미 살아오신 것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가시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40 전후의 연령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건강기별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생활적인 면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적인 어떤 스타일들, 생활 습관들을 철저하게 재림교회적인 안식교회적인 스타일로 하시고, 두 번째는 현대의학이 주는 좋은 이점들, 유익한 것들을 선용하실 아주 강력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제7회 안식일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과 현대의학과의 조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선용하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